여기서 우에존 레나를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아는 소위 말하는 피겨를 좀 아는 분들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같은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뭐 저야 당연히 제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영상을 만들겠지만 저도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연아를 처음 봤을 때 밴쿠버 올림픽에 김연아 상상도 안 했어요. 자, 제가 신지아를 21년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처음 봤을 때 제가 신지아를 봤던 느낌은 얘는 국대 끄트머리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21년 주니어 그랑프리 때 신지아는요. 그런데 딱 몇 달 지나서 22 주니어 월드 하니까 얘 뭐지 싶었고 22 주니어 선발전 때를 봤을 때는 한국의 에이스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신지아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그 왜 그렇겠어요? 김연아는 내가 왜 틀렸고 신지아는 왜 틀렸을까요? 그 성장 폭이 일반적인 선수보다 더 컸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 성장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찢었다는 거지. 예, 그랬던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김채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김채연을 잘 안 다뤄서 그렇지 제가 김채연을 절대 저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21년 주니어 그랑프리 때 봤던 김채연 역시도요. 저는 국대 끄트머리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2년 주니어 그랑프리 때 김채연을 보고 제가 했던 생각은 신지아나 김채연이나 둘 중 하나가 랭킹전 종합선수권 우승에도 이상할 게 없다였어요. 그건 김채연 역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선수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예. 어찌됐든 자 그렇고 저 역시 실패했던 경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잘 성장한 경우에 한해서. 예. 자, 일단 김연아의 착지 과정을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자, 김연아의 경우 이렇게 회전축이 잘 잡혔어요. 그죠? 적당하게 잡혔고 그 다음에 회전이 한 90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착지하는 다리가 90도로 내려옵니다. 이 사이드 방향에서 90도. 요 정도가 적당해요.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관찰해 봤을 때 이 위치가 좀 더 이쪽에 있으면 인엣치 착지가 벌어지고요. 여기 있으면 착지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뒷날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딱 90도 정도가 적당하다. 다만 여기서 이제 닿고 나서부터는 이 몸의 경우는 공기의 저항만 뚫고 관성으로 지나가는데 여기서부터는 빙판과의 마찰이 생겨요. 그리고 착지 과정에 어떤 동작들을 할 때마다 이 날이 몸이 뒤로 빠지는 걸 못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그건 뭐 우에존호 레나 상황에서 이제 봐서도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굽혀주면서 이 날이 내 몸의 앞쪽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일단 그걸 봅시다. 자, 여기서 무릎을 굽혀주면서 이제 뒤꿈치가 들리게 되죠. 뒷날이 들리고 여기서 쭉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따라가 주잖아요. 그죠? 우에존호의 그랑프리 장면을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안 따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무릎을 잘 굽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무릎을 아예 이 정도 굽히고 안 굽히는 선수가 있어요. 이 정도 굽히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무게가 결국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 대부분이 무게가 뒤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체가 일로 누워요. 상체가 일로 눕게 돼서 무게 중심을 몸의 앞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한다던가
또는 이렇게 무릎을 굽혀 줬다가 무릎을 다시 빨리 펴요. 다시 이렇게 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경우도 다시 대부분이 상체가 앞으로 누워요. 그래서 무릎을 굽히고 일정 시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릎을 다시 편다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 날이 몸보다 앞으로 내보낸다는 동작이 되잖아요. 이 무릎을 편다는 게. 무게중심이 계속 여기쯤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유지돼야 되는데 이걸 편다는 건 이것이 이 상체 몸에 비해서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몸의 무게중심은 여기서 뒤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펴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굽혔다가 일정 시간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회전 레나를 살펴봅시다. 네. 조금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네. 일단 우회전 레나를 제가 뭐 관찰을 한지 이제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딱히 느낌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신지아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많을 수 있는 게 거의 뭐 2, 3년을 살펴왔으니까 그 사이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참 이야기할 게 많죠. 뭐 김연아라든지 아사다마오라든지 이렇게 오래 봐온 선수라면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주니어 그랑프리부터 주니어 월드까지 봤을 때 가장 의미 있게 바뀌는 게 착지 변화거든요. 예. 뭐 착지 변화 말고도 토픽하는 동작의 모습에 있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긴 할 건데, 예.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일단, 잠깐만요. 예. 자. 이게 6차 그랑프리의 악셀 장면인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자. 이 아이의 토픽하는 과정의 모습. 굉장히 특이하죠. 예. 보통이라면 여기도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찍어야 되는데 요런 식이에요. 즉, 이 무릎의 높이를 본다면 보통 이게 요 정도 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무릎의 위치만 본다면 전형적으로 토픽을 낮게 찍어서 엣지 구분하겠다라는 아이들의 높이예요. 그런데 토픽은 올라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낮은 토픽을 하게 되면 토픽을 빠르게 찍어서 엣지 구분하기가 유리할 수는 있지만 도약력에서는 불리해지죠. 도약력에서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대신에 이 무릎이 펴지는 걸 굉장히 빠르게 펴요. 그래서 빠르게 찍거든요. 도약력도 보완을 하면서 엣지도 구분하겠다. 약간 요런 그 복합적인 목적이 있어 보이는 거긴 한데 선수와 코치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뭐 확신을 할 수는 없겠죠. 좀 그렇게 보인다라는 얘기.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 말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자, 이 아이는 회전 속도가 러츠에서 한 13프레임 이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토픽에서 나오는 채공 시간에도 회전을 채울 수 있어요. 날도 잘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비비는 것과 돌리는 거는 좀 다른데 이 아이는 날을 돌리는 거죠. 잘 돌려요. 그래서 프리로테 각도 잘 얻죠. 잘 얻고. 그런데 이제 이혜인 같은 경우가 이제 15프레임이다 보니까 느리니까
엣지 때문에 토픽 높이를 낮추면 채공 시간이 모자라고, 올리면 엣지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EAN이 좀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쨌든 이 아이는 나름대로 이제 각자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지 뭐. 자기 나름의 이제 뭐 살 길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돌리는 아이 치고는 이렇게 빙판을 좀 밀어내고 뜨근하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보면 축이 좀 누워 있잖아요. 그죠? 올 때. 이 부분이 이게 그랑프리 때를 보면 대체로 첫 번째 점프보다는 좀 다섯 번째인 요 후반부 쪽 러츠에서 조금 이게 도일 스피드가 느린지 이 회전축이 조금 눕더라고요. 앞으로. 예. 실제로 보면 예, 요 자세에서부터 이미 누워 있어요. 좀. 그리고 회전 속도래. 도일 스피드가 일정 이상 빠르게 오는 선수들은 1회전, 2회전, 3회전 할 때 이게 이렇게 축이 점점 더 서는 쪽으로 넘어가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대로 돌아요. 그렇게 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지금 이거는 요쪽인데 그림은 좀 반대로 그릴게요. 자, 요 방향으로 점프를 뛰는데 공중에서 회전축이 요렇게 누웠어요. 그랬더니 다리를 어떻게 내리느냐? 요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다리도 요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네치 착지가 벌어지겠죠. 그죠? 자, 예. 이네치 착지가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날이 이거는 지금 현재 뒤로 뺐다기보다는 여기보다도 무게중심이 더 요쪽에 있다 보니까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날이 뒤로 밀려나가는 거죠. 이거는. 예. 깔끔한 착지가 안 되죠. 보통 이렇게 밀려나가게 되면 상체가 누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무릎을 굽히고 자시고 가네. 예. 예, 요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악셀 같은 경우가 이제 착지 동작을 보면 토 닿고 날 닿고 무릎 굽히면서 이게 들렸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몸이 빠지는 만큼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멈춰요. 멈추고 이게 빠져. 이것만.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요쪽에 실려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어떤 타이밍이냐면, 자, 보통 착지를 할 때 선수의 이 몸은 요로 가더라도 날은 바로 따라가지 않거든요. 날은 몸에 따라가는 것보다 약간 돌아서 이렇게 가줘요. 그래서 이 날이 요로 돌아가주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요로 빼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살짝 이게 요쪽으로 트는데 그때 살짝 이게 멈춘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몸의 중심이 뒤로 빠지면서 무게 중심도 요쯤에 걸려요. 예. 그죠? 지금 뒷날이 떠 있진 않죠. 무게 중심이 거의 여기쯤 있으니까. 뭐 여기 걸리면 문제가 될 테고요. 여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지금 나를 눕혔어요. 그래서 여기가 뜬 거지. 무게 중심이 여기라서 뜬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요런 식의 착지가 나와요. 요런 식의 착지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주니어 월드를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악셀인데 이렇게 떨어져요. 아씨가 안 보이잖아. 자, 이걸로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뭐 플립인데,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자, 회전축이 아까보다는 좀 덜 누웠죠. 그죠? 살짝 덜 누웠고,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죠. 네. 거의 수직에 가깝게 내려와요. 물론 이것도 좀 왔다 갔다가 있어요. 그냥 잘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내려오게 되고, 회전축도 약간 덜 누웠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씨, 뭐 대략 그냥 넘기세요. 너무 준비 과정 없이 그냥 막 하는 거라서.
자, 여기서 보면은 또 넘기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토, 날 왔고요. 무릎 굽히면서 뒷날 들리겠죠? 그러면서 이게 여기 실리고 뒤로 빠지겠죠? 네, 그 과정을 보면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네. 그 다음에 이 뒤꿈치를 이쪽으로 빼죠? 몸은 요로 빠지며. 그래서 날은 요렇게 돌아서 따라오게끔 하는데 그 과정에도, 자, 여기서 뒤꿈치가 요로 빠져가는 쪽으로 빼주는 와중에도 무게중심이 여기에 실려 있다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뒷날을 계속 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점프 곳곳에 나옵니다. 점프 곳곳에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네. 자, 여기서, 네. 그 다음에 살짝 일쪽으로 갈 듯 하다가도 다 안 가죠.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요. 네. 여기 걸려 있죠. 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착지 컨트롤이 이런 식으로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회전축 조금 좋아졌고, 그 다음에 토를 내리는 다리의 위치가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좋아졌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착지 동작 컨트롤도 뒷날의 무게가 뒤쪽으로 안 넘어가도록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냥 딱 그 정도야. 그리고 이제 채공 시간도 주니어 월드 오니까 뭐 0.54초대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과정에서 이 러츠인데 날을 확 눕힌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 토픽을 해서 이 빙판을 이렇게 밀어내주는 이 동작. 그리고 여기서부터 힙이 위로 올라가 있고, 네, 이건 김연아 때랑 비슷하죠? 이렇게 가는고, 예, 내려올 때 수직으로 내려와서 약간 그런데도 약간 이너지기가 좀 있긴 하네요. 어쨌든 여기서 네, 네, 계속 뒷날 들려서 컨트롤 되고 있죠. 네, 네, 요런 모습들. 네. 네. 이제 상체가 눕는 모습도 안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착지가 다 좋아졌습니다. 주니어 그랑프리 때에 비하면 주니어 월드가.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 몸 전체에 약간 그 녹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랑프리 때는. 기름칠도 좀 한 느낌이 들고.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좋아지긴 했어. 좋아지긴 했는데, 이거 좋아졌다고 얘가 대체 포텐이 엄청나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 나는. 보통 저는 선수를 볼 때 일단 피지컬. 근데 이 아이의 피지컬이 지금 트리플에서는 회전력 기반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전력으로 뛰는 점프를 하나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피지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상당히 애매해요. 그 다음에 스피드. 나쁜 건 아니다. 그렇다고 막 좋다까지도 아니고요. 그나마 괜찮다고 할 부분은 점프를 들어갈 때 준비 시간이 짧은 편이긴 한데 그런 만큼 좀 뭔가 엉성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뭐 몇 달 만에 착지 과정이 좋아진 거는 분명히 좋은 거긴 하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요 진짜 예측이 안 되는 게 이 성장이 이 나아지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다가 멈추느냐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거는 얘 포텐이 엄청 난지 안 난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 제가 신지아 얘기 앞에도 했었죠? 걔가 제가 신지아에 대해서 이미지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게 뭐죠? 피지컬이었거든요. 사실 신지아의 경우는. 근데 그거는 신지아가
고난이도 점프를 뛸 계획이 없고 트리플을 낮게 뛰는 AI가 아니었고 피지컬이 좋아지는 만큼 점프 높이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점프 높이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스탯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실상 신지아가 이번 주월 쇼트에서 나왔던 0.63초대 채공 시간은 22년 주니어 선발전 때부터 이미 예측이 가능했었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면 자기 힘을 온전하게 쓰는 자세, 자기 도약력을 제대로 쓰는 자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쓰는 자세도 아니고, 정말 애매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그랑프리 때보다 월드에서 좋아진 면이 분명히 보여요.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우와 얘는 앞으로 지켜봐야 돼, 이건 모르겠어. 왜냐면 시마다마오랑 너무 비교되는 거야. 시마다마오는 주니어 1년차 때 이미 착취가 죽여줬으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냥 다음 시즌에는 이 아이도 그랑프리 때부터 다뤄볼게요. 다뤄보는데 아니다 싶으면 진짜 접어버릴 거예요. 예. 제가 이 아이에게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동작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뻣뻣. 주얼에서 많이 좋아진 느낌이긴 한데, 근데 또 이렇게 보면 김연아도 어릴 때 뻣뻣했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끝이 없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살펴본 거예요. 간단하게. 네. 내년 시즌부터 지켜봅시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